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발표 하루 전에 명태균 씨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가운데 한 명에게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김영선을 전략 공천해주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기사에 나오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준석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배경을 설명했는데 어쩌면 명태균 게이트가 아니라 이준석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관련 소식 상세히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비네커입니다. 최근 정치권의 핵으로 떠오른 이른바 명태균 씨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들, 이 논란에 대한 야권과 언론의 포커스는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와의 관계,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참 동안을 신문과 방송의 탑뉴스는 명태균 씨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 저런 말을 했다더라, 이런 뉴스들이 판을 쳤고 그 화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전면에 등장함으로써 논란이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바로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의 등장입니다. 검찰 출석을 앞두고 명태균 씨가 김소연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사뭇 태도가 달라졌고 야당과 언론의 무차별적인 가짜 뉴스를 비롯한 의혹 제기에 김소연 변호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과 해명을 내놓음으로써 큰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인데요. 현재 명태균 씨 측 김소연 변호사 대응 전략은 크게 봐서 약 두 가지 정도로 보여집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그동안 명태균 씨와 관련해 언론들이 쏟아낸 수많은 거짓 보도,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김소연 변호사가 공을 들이고 있다. 이 점 하나를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공익제보자라고 치켜세우는 강혜경을 제2의 윤지호로 몰아세우면서 강혜경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소연 변호사는 강혜경을 향해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맹공을 퍼붓기도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야당이 공격하는 것들, 그리고 언론이 보도를 쏟아내는 것들의 상당 부분은 강혜경이 명태균으로부터 들었다. 즉 명태균이 이런 말을 하더라, 저런 말을 하더라,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도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데 오늘 김소연 변호사가 그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 바로 이준석과 김종인, 이 두 사람이었는데요. 자, 사실 이 명태균 씨 논란과 관련해 가장 핵심 인물이었던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도 아닌 김건희 여사도 아닌 이준석이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텐데 7불사 삽질 사진의 주인공이 바로 이준석이었고, 도대체 이 명태균과 이준석이 무슨 관계길래 그 야밤에 7불사까지 데려가 삽질을 했냐, 이런 논란이 일었고, 자, 이 명태균 논란을 처음으로 단독 보도한 뉴스토마토 보도의 중심에도 이준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샌가 이 논란에서 이준석은 쏙 빠지고 명태균과 윤 대통령, 그리고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 이것으로 프레임이 옮겨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김소연 변호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짚은 것인데요. 자, 오늘 김소연 변호사, 이준석이 악의 축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김소연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검찰이 2022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발표 하루 전에 명태균 씨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가운데 한 명에게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김영선을 전략 공천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기사에 나오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준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말이라는 것도 그렇고 문자 메시지라는 것도 그렇고 앞뒤 맥락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그 앞뒤 맥락은 뭐였냐? 명태균 씨가 아무 맥락 없이 이준석에게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라 2022년 5월 9일 00시 20분경 야밤이죠. 이준석이 먼저 명태균 씨에게 윤희, 김영선 경선하라고 한다던데 라는 취지의 카톡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당시 김영선 예비후보 캠프에 있던 명 씨가 당일 오전 10시경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한 것이고, 해당 통화 녹음이 바로 민주당이 폭로한 그 녹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공천 발표 하루 전날 이준석이 명태균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경선하라고 한다던데 라는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런 메시지를 왜 보냈을까요?
자, 김수현 변호사는 거듭 이준석이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을 콕 집어서 당시 당선인 신분이셨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영선을 경선하라고 했다고 말한 게 화근이 된 것이라며, 사실 다음 날인 2022년 5월 10일 오전 9시경에 보궐선거 공천 결과 발표 예정이었기 때문에 경선 자체는 이미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명태균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지 이게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본인이 당대표여서 가장 빨리 공천 결과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하루 전 새벽에 메시지를 보내서 결국 명시로 하여금 대통령께 연락을 하게 만들고 녹음까지 하게 만든 것인지 참으로 의문이라는 것이죠. 명태균이 대통령 당선인에게 그런 전화를 하게끔 이준석이 유도했다는 것이고, 당시 명태균 씨는 김영선 예비후보 캠프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준석의 이런 메시지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겠지요. 자, 이제 몇 시간 후 내일이면 전략공천 발표가 나고 이제 최종 후보가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윤 대통령이 경선하라고 한다. 자, 이거 얼마나 놀랐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점을 잡기 위해 이준석이 의도적으로 함정을 판 게 아니냐는 것이 김수현 변호사의 주장인 것입니다. 자, 이준석의 야밤의 카톡 메시지 때문에 명 씨는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김영선 경선시키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기존에 이준석 등이 알려준 대로 김영선 전략공천이 확실시 됐다고 판단해서 이준석이나 김영선 그리고 강혜경 등에게 전략공천을 확신하는 메시지를 오버해서 보내거나 통화하게 됐다는 것인데, 따라서 이 논란의 핵심은 이준석이고 이준석이 악의 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 김수현 변호사는 이준석은 성상남 무고 사건 최종 불기소가 나온 9월 5일에 공교롭게도 같은 날 뉴스토마토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설의 시작인 7불사 단독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해 많은 언론인들과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 김수현 변호사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권 인사 중에는 명 씨와 가장 밀접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는데요. 자, 이거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니라 명 씨의 검찰 수사 조사 과정에 입회해서 명 씨가 이준석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 등과 나눈 카톡 메시지 등을 모두 다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봐봤더니 가장 빠른 것이 2022년 김종인 카톡이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김종인 위원장 카톡은 2021년 것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김수현 변호사가 이제 공을 쏘아 올렸으니 여기에 김종인과 이준석, 특히 싸움닭 기질이 있는 이준석이 반박을 곧 하겠죠. 자, 이렇게 선왕설래가 몇 차례 오고 갈 것이고, 자, 이게 이준석의 민낯을 드러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자, 한번 김소연 변호사의 능력을 믿어보시죠.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